안녕하세요. 악어TV의 악어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두 명절을 통해서 제가 얻은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제가 실생활에서 활용한 그런 케이스를 소개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소제목을 보면 세계 최고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서 찾은 고성과의 비밀. 작가가 이제 두 분이에요. 닐 도시, 린지 맥그리거라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의 경력을 합치면 20년 넘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수의 대기업들에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끈 현장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동으로 창립한 베가팩터라는 회사에서 기업들이 고성과 문화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적용성 높은 문화를 창출하며 조직 내 교육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7장 총동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조직 문화가 어떤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수를 만들었어요. 어떤 평가 방식인데 뭐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총동기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6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나오는 점수를 총 합산한 다음에 동기 지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가중치가 플러스인 것도 마이너스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합산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더 높아질수록 동기 지수가 높은 거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정말 일을 하기 싫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살장 끌려가듯이 회사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질문이 총 6가지인데 3개는 플러스의 가중치가 있고 3개는 마이너스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플러스 가중치인 거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중치가 가장 큰 첫 번째 요소는 즐거움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으로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중치가 5점이고요. 세 번째, 성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이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3가지가 플러스 가중치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제일 높은 즐거움 지수가 높을수록 플러스 점수가 팡팡 커지겠죠? 자, 반대로 마이너스 지수를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마이너스가 적은 가중치가 1.66이에요. 아까 성장이 플러스 가중치 1.66이었는데요. 첫 번째, 정서적 압박감은 마이너스 1.66입니다. 질문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 같아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 경제적 압박감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5점이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그만둔다면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돈의 압박이죠. 자, 세 번째, 가장 큰 마이너스 10점, 타성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쉽게 타성에 젖어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각각 질문에 매우 그렇다, 가장 동의한다에 7점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1점을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난 너무 즐거워 일을 하면, 그러면은 매우 그렇다니까 7점을 주고 7 곱하기 플러스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점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그만둔다면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경제적 압박감을 보통보다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안 하면 좀 아쉽고 이런 상태다. 그러면 3점 정도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5점이니까 마이너스 15점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똔똔 됐다고, 다 똑같다고 쳤을 때 70점 빼기 마이너스 15점이니까 이 사람의 동기지수는 플러스 55점이 되겠죠. 그럼 되게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편이라서 실제로 여기 예시들이 나오는데 기준 점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 있죠? 이 애플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총 동기지수는 26점이었대요. 제가 이걸 해봤을 때 0점에 수렴했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몇 점, 0점 가까운 그런 점수였거든요. 그 유명한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플러스 26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애플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평균 14점이 높았대요. 미국의 그 유명 백화점이죠.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은 다른 체인점에 비해서 14점이 또 높았고, 또 홀푸드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 마트, 거기도 다른 마트에 비해서 14점 높았고, 스타벅스도 다른 이제 카페나 뭐 패스트푸드 이런 레스토랑에 비해서 18점이 또 높았대요. 또 되게 그 조직 문화가 좋기로 유명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거대 항공업체에 비해서 또 14점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가 좀 좋기로 소문난 그런 업체들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10몇 점씩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에도 보면은 총 동기 지수가 15점 정도 차이 나면 직원과 고객이 다른 업체들과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느끼기에 충분한 격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거랑 똑같은 설문을 제가 만들어서 저희 지점 직원분들한테 이제 뿌렸어요. 구글 폼 있죠. 그게 설문조사 용도로 요즘 많이 쓰이는데, 이 설문의 핵심은 익명입니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명으로서 뿌렸고, 취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냈고, 익명이 당연히 보장되니까 믿고 해달라. 그래서 한두 분 빼고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스스로 일에 만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데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동기지수가 낮진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설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저보다 높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평균보다 이하였던 것 같아요. 결과를 토대로 저희 지점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보자,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 드려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사해보고 나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제 예상보다. 그래서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나니까, 내 판단으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경험을 토대로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제가 다닌 직장에서 뭐 만족도가 나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스스로를 조금 반성하게 됐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기지수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지수가 사람들이 다 낮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동기 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 스스로 동기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했어요. 애초에 그 회사의 애정이 좀 식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는 거는 쉽지 않았고, 지금도 노력해 나가는 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명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오리지널스. 부제는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써있네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은 애덤 그랜트라는 분인데,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 졸업하셨네요. 네, 조직심리학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이 책을 통해서 내면의 독창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학계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사례, 차별화된 통찰을 통해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특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인다. 이분이 이 책 말고도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아주 명절을 쓰셨는데, 그 책도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이 워낙 다른 좋은 책에서도 인용이 많이 되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우선은 이걸 다 읽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제가 어떤 내용을 감명 깊게 읽었고 또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설문을 해보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여의치가 않았고 제 뜻과 좀 달랐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에 후속 설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혹시 그 브릿지워터라는 그 미국의 금융회사를 아시는지, 여기에 그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원칙, 그 프린시플스인가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 몇백 개를 이제 만들어서 자질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막 평가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신입사원 연수 때 그 원칙들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체화할 수 있게끔 계속 그 과제를 주고 그런 토론하게 하고 이런 식의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강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예요. 그 중에서 되게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그 CEO가 독창성도 되게 중시하고 다양성도 중시하는데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솔직함이에요. 이 솔직함은 뭐냐면, 상사나 어떤 동료들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의견을 냈을 때, 혹은 틀린 의견을 냈을 때, 그리고 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을 때 솔직하게 평가하고 말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매우 강조해요. 장려하고 있고요. 좋은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그 금융투자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투자 자문을 해주는 어떤 짐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중요한 잠재 고객과 회의를 끝낸 다음에 이 CEO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레이, 이름이 레이니까, 레이, 오늘 당신이 보인 실력으로는 점수가 D- 정도밖에 안 돼요. 50분 동안 횡설수설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전혀 준비를 안 한 게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두서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객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치해야 하는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응?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CEO한테. 예. 책에도 나와요. 보통 회사 같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자기 상사를 이 정도로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CEO는 방어적으로 뭐 화를 내거나 그런 반응하지 않고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솔직하게 평가해 달라고 하면서 A부터 F까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 브리지워터사의 그 공동 최고 경영자, 뭐 공동 CEO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달리오의 어떤 그런 실수를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이메일을 보낸 직원을 또 질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이메일 전체를 전 직원들한테 보내서 교훈을 얻도록 한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고, 이거를 제가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동기부여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다들 회의 때 이제 보통 꿀먹은 벙어리죠. 다들 뭐 상사가 얘기하면은 뭐 가끔 뭐 다른 생각을 조금씩 얘기하긴 하지만 거의 다 듣기만 하고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다들 속으로는 뒤에서 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밑에 실무진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솔직히 다 100% 공감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그걸 공감한다고 해서 또 그 사소한 거에 너무 또 목을 매면 사실상 윗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기도 사실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설문을 해야겠냐 생각했냐면, 여기에 실제로 이 레이 달리오 CEO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설문을 보냈어요. 2012년에 보낸 건데, 전 직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묻는 설문을 보내서 진정한 반론자를 찾아냈다. 여기서 진정한 반론자란 이제 레드팀 같은 거죠. 그냥 일부러 태클 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딱 반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항상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설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당신이 자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나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자신은 그런 사람인가? 당신의 솔직함을 한번 시험해보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하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정확히 3명을 거명하라. 당신이 위에서 거명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해 주었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총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걸 조금 바꿔서, 제가 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명을 또 지목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줬는지 묻고, 안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만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되돌아보게 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진실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끌어내는 작업을 해볼까 해요. 이것도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지원자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젠틀하시고
되게 합리적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저희 은행 자체가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죠. 직원들이 정말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또 왜 이 상품을 팔아야 하는지, 또 현실적으로 이게 고객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막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갖고 있고, 물론 반대로 정말 이건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다해서 파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그런 분들이 저는 좀 소수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이 항상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점장님한테 그건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뭐 어떤 극단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약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고요. 설문을 통해서 근거도 제시하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한 뒤에는 지원자님께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좀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설문을 하려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설문을 실시하고 나서 되게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은 메카시즘처럼 뭐 사람을 단죄하는 문화가 형성될까봐 걱정된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반대로 이 설문을 통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 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옳지 않다고 이름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반응이 갈리는 거죠. 실제 CEO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명 거론하는 게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아니다. 나는 그런 의견을 본인에게 전달해주지 않는 게 더 배려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회사에서 설문을 했을 때 직원의 40%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그 당사자에게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직원들이 또 하나같이, 그러니까 대다수겠죠?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싶대요. 왜 비판적인지. 나에 대한 비판은 궁금하고 그것 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 비판적인 거 생각을 얘기하는 건 꺼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틀림없이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형성되면 집단사고, 집단적으로 다 동조하게 되는 그런 사고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서로 비판을 하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아 우리 하던 대로 하자,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이렇게 해왔던 거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잘못된 곳으로 이제 빠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본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는 있는데 너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편집을 좀 잘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맞는 걸 되게 느꼈는데요. 두 번째 설문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공유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한번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